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 학년도 동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중복 조합, 중복 순열 공부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계산 방법이 뭐 두 숫자를 좀 더하기해서 5에 더 빼기 이러니까 4 컴비네이션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4 곱하기 3인데 2로 나누는 거니까 6가지입니다 라고 계산을 좀 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선택하여야 나라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이렇게 2의 세제곱 돼서 이제 8입니다 라고 계산하니까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합쳐서 물론 14 이렇게 답해가면 되겠죠. 중복 순열, 중복 조합 공부했을 때 배우는 기호 사용법이니까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개의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때 A, C, E 문자 사이에는 순서가 좀 이렇게 좀 나열하는 순서가 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죠. 요 순서대로 나열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되죠? 순서가 좀 정해져 있을 때는 이 사용하는 문자 A, C, E를 이렇게 같은 문자로 놓는 거죠. 그럼 나머지 문자 B, D 이렇게 생각하니까 5개의 문자 일 때 이제 같은 문자 나열 이쪽 단어는 이제 활용 형태가 이제 이렇게 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뭐 실제로 나열하게 되면 5 팩토리얼 같은 문자 개수 있으니까 3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5 곱하기 4 해서 정답은 20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이렇게 만약에 문자가 나열됐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A를 원래 문자인 뭐 C2로 이제 다시 바꿔가면 되는 거죠. 이런 걸 좀 다시 C2로 저기 좀 바꿔가게 되면 A, C, E 문자 순서가 좀 정해져 간다. 이런 부분들 같은 문자로 하는 부분들이 아이디어라는 사실 정확하게 좀 잘 학습해둬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전개식에서 상수항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이항 정리의 가장 대표 유형을 좀 질문 던진 거죠. 6 컴비네이션 R 이렇게 처리해주고 뭐 3의 R제곱 처리되면 지수는 제곱의 R이니까 2R제곱고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 6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제 뭐 계수 여기 뭐 지수 파트 이렇게 처리되겠는 그런 내용. 사실은 그냥 X가 뭐 2번에 4번 이렇게 해서 금방 알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조금 이제 살펴보게 되면 여기가 지수법칙에서 2R에다가 다시 R-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R-6 이 부분들이 0이 돼야 되니까 R이 2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X제곱이 이제 2번 된 다음에 X분의 1이 이제 4번 이렇게 처리돼야 뭐 상수항이 돼가는 거죠. 자, 일단은 뭐 계수 부분들을 좀 계산하게 되면요. R이 나왔으니까 6 컴비네이션 2, 그 다음에 3의 제곱 형태 계산 6 곱하기 5 나누기 2에다가 3제곱이니까 9 이렇게 좀 곱하게 되는 건가요? 약분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3, 5, 15 곱하기 9 이렇게 처리되겠죠? 5, 9, 45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135가지입니다 라고 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이런 것을 이제 일반항이라고 하는데 일반항 부분들을 좀 쓸 수 있다면 항상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차분하게 좀 대처해주면 되겠고요. 우리가 좀 더 익숙해지면 금방 이렇게 뭐 2번이라는 부분들을 굳이 이제 일반항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뭐 작은 숫자일 때는 금방 찾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우리가 연습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개수를 좀 구해달라. 벤다이 그림을 그리면서 좀 이렇게 함수 대응을 좀 알아보면 되는 거죠. a, b, c, d 이런 상태에서 함수 개수를 구해달라. 1이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4가지. 그 다음 또 2가 가서 대응되는 것도 4가지. 그 다음도 4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4의 세제곱 이런 모양 물론 64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걸 뭐 중복 순열 계통에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1대1 함수의 개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1대1 함수 그러면 1부터 좀 대응하면 됩니다. 1대1 함수가 되려면 대응하는 4가지 되겠고 그럼 1이 가서 이렇게 뭔가 대응됐을 때 2가 가서 대응될 때는 1이 대응된 숫자를 좀 빼고 개수를 카운팅해야 되죠. 그러면 3가지 그 다음 이제 2가지 이런 형태니까 요거는 뭐 순열에서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건가요? 24가지 이렇게 좀 처리 그랬을 때 나온 개수의 좀 차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뭐 빼기 해서 40가지입니다라고 가볍게 풀면 되겠습니다. 벤 다이그램 그려놓고요.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생각해 보면 되겠죠. 물론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중복 순열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순열하고 이렇게 좀 관련들이 있는데 뭐 굳이 기호를 쓰기보다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개수를 좀 카운팅해 가는 것이 학습하는 데 좀 더 보탬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 집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원소가 8개가 있는 거예요.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인 것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 집합을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 여기 원소가 홀수개 1개 뭐 이런 식이 되어 있는 이런 집합들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죠. 와우. 이런 개수가 좀 다 이렇게 좀 이제 몇 개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뭐 그럼 뭐 간단하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소 1개짜리 하려면요. 8개의 원소 중에서 하나의 원소를 좀 골라다 놓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원소가 3개짜리 만약에 1, 2, 3 이런 걸 만든다면은 8개 중에서 3개를 골라다 놓으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8개에서 그다음에는 5개, 8개에서 7개 이렇게 골라다 놨습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랬을 때 이제 이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그냥 곧바로 다 계산해도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실은 우리가 8 컨비네이션 제로, 8 컨비네이션 1, 8 컨비네이션 2 해서부터 쭉 다 8 컨비네이션 8까지 더하게 해주면 결과는 0이 되고 0이라뇨. 이건 이제 2항정에서 2의 8제곱 이렇게 되는 항목이고 8 컨비네이션 제로 빼기 8 컨비네이션 1 더하기 8 컨비네이션 2 빼기 8 컨비네이션 3 이렇게 해서 더하기 8 컨비네이션 8 이렇게 처리해주면 0이 되겠고 이 두 식을 좀 우리가 좀 합을 했을 때 2배의 8 컨비네이션 합을 하면 안 되겠군요. 차를 해야 되네요. 이제 홀수 부분 만들어야 되니까 차를 구하게 되게 되면 2배의 8 컨비네이션 1 그다음에 8 컨비네이션 3 8 컨비네이션 5 8 컨비네이션 8 그리고 7 왜 이러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 2의 8제곱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질문 던진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이제 홀수 부분들 이 개수 총합은 2의 7제곱이다 이렇게 좀 답을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의 7제곱이면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64에다가 2 한 번 더 곱하니까 12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지수 구해가는 거. 뭐 이항 정리, 파스칼 삼각형 이쪽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이항 정리의 개수의 성질들이죠. 성질들을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6번입니다. 사과, 배, 감, 귤 4개씩 있는 과일 가게에서 5개의 과일을 구매하는 경우 수를 구해주십시오. 같은 종류 과일을 구별하지 않으며 구매하지 않는 과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각각 개수들은 이제 몇 개냐면 중요한 거죠. 이게 좀 구별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A, B, C, D 이렇게 좀 더하게 했다. 그래서 몇 개를 사겠다. 5개를 사겠다. 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 뭐 이게 뭐 중복조합의 뭐 대표적인 예 모양이 된 거죠. 됐습니까? 그럼 서로 다른 4개 중복을 그렇게 해서 5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해서 구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요. 과일에 이제 4개씩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5개의 과일을 구입하다 보니까 뭐 A가 뭐 5개 이렇게 구해가는 이런 경우는 생기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가 A일 때 또 B일 때 C일 때 D일 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4가지를 또 빼야 된다. 잊으면 좀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유형이지만 이렇게 좀 살짝 좀 응용된 요소가 있으니까 좀 신경 써야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계산하면 9에다가 8 컨비네이션 5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8 컨비네이션 5는 8 컨비네이션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계산해 가는 그런 내용. 그러면은 8, 7, 6 이렇게 돼서 3, 2, 1 이렇게 됐으니까 뭐 8 곱하기 7만 계산하면 되겠죠. 56에서 4를 빼는 그런 형태니까 정답 52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살짝 문제 좀 꼼꼼하게 좀 잘 읽어서 뭐 약간의 응용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실수 없이 좀 잘 처리할 수 있게 꼼꼼하게 좀 문제 읽는 습관 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습니다. A 지점에서 C 지점을 지나지 않고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가는 경우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오호, 여기를 좀 지나지 않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는 여사건을 이용하면 되죠. 전체 부분에서 빼기 A 지점을 이거는 A 지점이 아니라 C 지점이죠. C 지점을 지나는 경우 이렇게 좀 처리해서 계산해 가는 것이 효율적인 계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로망 위부들은 이제 같은 문자내로 관련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제 전체가 지수 이제 9팩토리얼인데 5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빼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C 지점을 지나간다면 C를 쭉 가야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처리니까 5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2팩토리얼 되겠고 그다음 이어서 가는 거니까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니까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9, 8, 7, 6 이렇게 좀 곱하기 하고 5팩토리얼 약분하고요. 4, 3, 2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고 5 곱하기 4를 또 2로 나누면 되겠고 3, 2, 2 이렇게 좀 나누면 되겠죠. 자, 일단 뭐 계산 좀 해볼까요? 이렇게 좀 8 소거하고 3, 2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4 곱하기 9 일단 써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10에다가 여기는 약분하니까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4, 9, 36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36, 9일은 9니까 126에서 60을 좀 이렇게 빼는 거니까 가지수는 이제 66가지입니다라고 보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특정한 한 지점을 좀 지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죠. 지점을 지나지 않고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좀 붙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에서 이 지점을 지나는 경우 이렇게 좀 빼서 풀어가는 즉 6건을 좀 이용해가는 것이 풀의 키포인트다 이런 내용 좀 기억하고 있으면 뭐 어느 정도는 좀 자연스럽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정사각형을 겹쳐서 합동인 8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생기도록 공통형을 만든다. 아하, 여기 이런 부분들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알겠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을 포함한 8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8개의 직각 이등변 각각 한 개의 색을 칠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빨강, 주황하고 노랑, 초록은 서로 맞은편 부분에다가 직각이 등변 칠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회전에서 일정을 같은 걸 써본다. 뭐 사실 뭐 똑같이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은 뭐 사실은 팔각형 부분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팔각형 부분의 자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팔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요런 자리라고 이제 8개의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저 문제에서 보게 되면 빨강과 주황이 이렇게, 서로 맞은편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요. 뭐, 빨강을 가장 먼저 좀 칠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면, 뭐, 한 가지라고 보면 되죠. 여기다 좀 이렇게 칠을 했다라고 좀 생각했을 때, 빙빙빙빙 돌려서 이제 다 똑같아지는 거니까, 회전에서 일치한 같은 것을 보는 거니까요. 이러면서 이제 요거를 뭐 했다? 기준을 잡았습니다. 라고 좀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기준 잡을 수 있는 곳은 한 가지 이렇게 쳐야 되겠고요. 그러면 반대편 부분들에다가 당연히 주황색을 좀 칠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문제인 뭐 규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칠해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노란색을 좀 칠한다라고 보게 되면요. 나머지 칸이 그럼 몇 개 남았습니까? 6개의 칸이 남았죠. 6개의 칸 중에 어딘가에다가 좀 칠을 딱 하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뭐 기준 잡았으니까 이제 칸이 구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노란색을 칠했다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칠해진 곳에 반대편에 좀 자동으로 좀 칠해야 되는 그런 요소니까 규칙에 의해서 한 가지가 되겠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색깔 4개 남았고 4개 돼 있으니까 그곳에는 이제 칠을 해야 되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4팩토리알 이런 형태를 좀 나중에 좀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계산 개수는 4팩토리얼 곱하기 6이 좀 답인데 4팩토리얼 24가 되는 거죠. 24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주면 6이 12, 24니까 144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도형 모양이 조금 좀 독특하게 좀 그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제시해드린 것처럼 이런 모양이 돼, 그죠? 이렇게 정팔각형 이런 모양 형태의 8면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 칠할 때 문제 또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조건 부분에서 처리해 갈 때 제가 좀 어떻게 했죠? 자, 가장 먼저 칠했을 때 이거 뭐 기준 잡았습니다. 기준 한 가지고 그 다음에 규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죠. 이제부터는 이제 원순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칠할 수 있는 6가지 규칙에 의해서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 4팩토리아 이렇게 처리해 가는 거. 됐습니까? 절차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또 나름 또 분한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칙 만들어가는 그 과정 꼼꼼하게 좀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소멸이라고 해서 무조건 n-팩토리아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응용 문제를 좀 대체해 가려면 첫 번째 나열을 가는 것이 뭐 기준을 잡아갑니다. 라는 이런 아이디어 좀 생각해 가면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 1, 2, 3, 4의 순수상 개수를 좀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 3일 때는 차이가 2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A2하고 A1하고 차이도 2보다 커야 되거나 됐고 A3, A2 뭐 이렇게 마찬가지인가요? A4, A3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A1, A2, A3, A4 이렇게 되는데 차이가 2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최소한 여기 사이에 숫자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한 개의 숫자들은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4, 네 번째 숫자는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 10보다 작은 숫자들이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줄까요? A1 앞에도 숫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숫자에 써져 있는 개수를 뭐 A
PQRS로 할까요? ABCD하고 좀 헷갈리니까 P, Q, R, S개 있죠. 숫자가 좀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하고 Q하고 R하고 S하고 네 개를 좀 더하게 해주면 이게 좀 몇 개가 되냐면요. 일단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6개까지가 될 수 있는데 A가 이제 0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요건 이제 7개의 숫자까지 올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 좀 0이 올 수도 있어서 요거까지 신경 써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 P가 또 0 이렇게 될 때 이쪽 A1이 0 이렇게 되기도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꼭 7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죠? 7개보다 좀 작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숫자가 뭐 10이 되는 거 아니라 10보다 좀 작아지는 거니까 이런 형태의 아이디어를 내서 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PQR이라는 것은 반드시 1이라는 숫자가 좀 한 개는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P 더하기 Q 프라임, R 프라임, S 프라임. 물론 이제 Q 자체를 이제 Q 프라임 플러스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치환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1을 좀 주는 거니까. 그럼 3개를 뺐으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의 식으로 응용 문제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P 더하기 Q 프라임 더하기 R 프라임 더하기 S 프라임 이런 부분들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해서 뭐 가수를 뭐 다 이렇게 구해가도 되죠. 원래 뭐 4H0, 4H1 에서부터 쭉 해서 4H4 이렇게까지 뭐 계산해 가게 되면 또 나중에 이제 뭐 파스칼의 삼각형이죠.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만든 하키스틱 규칙 뭐 이런 부분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풀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 자체가 약간 고급지니까 저도 좀 고급진 풀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주면은요 문자 하나를 좀 더 생각합니다. x에다가 p 더하기 q 프라임 더하기 r 프라임 더하기 s 프라임 이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이 x 값이 0이 되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 4보다 작다가 아니라 4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면요. 그럼 이쪽이 이제 4가 되겠고, 여기 1이면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면은 2가 되겠고, 3이면 1이 되고, 4면 0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값 자체가 0, 1, 2, 3, 4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문자를 하나 더 넣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을 이렇게 해서 4개를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한 방에 좀 이렇게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풀이가 존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에서 8 커뮤니케이션 4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8, 7, 6, 5 나누기 4, 3, 2, 1 이렇게 처리해주면 8 소거되고 여기가 2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뭐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10이 되니까 70까지입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정답 70까지. 아우, 이거 벌써 아직 10번도 안 됐는데 제법 좀 까탈스러운 응용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다시 한번요. 주어진 문제의 규칙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숫자가 점점 커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숫자들을 쭉 썼을 때 여기 이제 최소한 숫자 한 개씩은 좀 띄어져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유입 숫자는 이제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접근법. 그러면 요 안에 좀 들어가는 숫자들을 좀 생각했을 때 그 부분들이 좀 조심. 자, 여기가 이제 P가 0일 때 A1도 이제 0이 돼 버리는 숫자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숫자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빼는 것이 아니라 세 개만 뺄 수 있는 거니까 7보다 작거나 같다 좀 생각해야겠고요. 이때 이제 PQR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제 거기 숫자가 뭐 한 개라도 꼭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치환해서 뭐 모양 살피기 이런 부분들 일반적인 풀이 뭐 이 풀이 뭐 그렇게 나쁜 풀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배운 이론들하고 쫙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풀이 저도 이제 이게 글쎄요. 이렇게 좀 이렇게 2학년 문제 위주로 풀이할 때는 그냥 위쪽 이런 형태로 좀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3학년 문제라든지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많이 포진된 그런 문제 풀이 진행할 때는 제가 좀 이렇게 좀 응용해서 좀 풀어가는 거. 이게 좀 하나를 좀 더 배운다는 게 좀 쉽지 않아서 그냥 보이는 형태대로 위에 풀이도 많이 진행하고요.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가 이제 0이면 여기가 4가 되겠다 해서 이렇게 는 4 이런 모양으로 좀 다시 푸는 거죠. 문자는 더 써가면서 해서 곧바로 이렇게 풀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또 아이디어적인 형태 좀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 메모지에다가 좀 연습을 하고 연습장에다 또 좀 연습하고 해서 확실하게 좀 기억해 넣어뒀으면 하는 그런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9분 좀 까탈스러우니까 복습 당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축구공, 농구공, 야구공 은 2개,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개의 공이 있습니다. 자, 이 7개의 공 중에서 5개를 선택하여 5명 학생에게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5개의 공을 선택해서 나이라는 가지수를 구해달라 이런 뜻이죠. 같은 종류의 공은 구별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좀 까탈스러운 거죠. 자, 그렇다면 이때는 이제 공 개수가 가장 많은 야구공을 중심으로, 뭐, 공을 뭐 ABC라고 보게 되면 야구공인 C가 3개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2개 공을 뭐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5개 공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A, B 이럴 경우에다가 AA, B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야구공이 2개인 상태에서 그러면 3개의 공을 선택해야 된다면 축구공 2개에 농구공 하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하나에 2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모양들. 그 다음에는 뭐 공을 하나라면 이쪽에 이제 각각 2개씩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이제 5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나눠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5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데 2개가 좀 똑같죠? 그럼 이제 곱하기 처리해지면 2개 해결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팩토리얼에 자, 2개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누기 했고 똑같고 그 다음 또 똑같죠? 그럼 이제 합쳐서 곱하기 3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약분하게 되면 5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서 20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요건 또 이렇게 또 약분되니까 또 똑같은데? 그러면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 4, 일단 다 쓰죠. 뭐 헷갈리게 되면 이제 2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4 좀 소거하고 그러면은 10에다가 9 하면 9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0에다가 40을 좀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130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10번 정도인데도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써서 일일이 좀 조사해야 될 그런 항목 형태네요. 아이쿠. 자, 이때 좀 센스 있게 공 개수가 가장 많은 걸 기준으로 해서 3개가 들어가 있을 때, 2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1개 있을 때, 그냥 없을 때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죠. 공 5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고르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을 나열하는 과정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2개의 좀 절차를 좀 거쳐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된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떤 체계를 좀 밟아가느냐 뭐 이런 것을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이항 정리들을 공부해서 좀 했느냐? 뭐 이런 질문 던지는 거죠. 첫 번째 거를 하려면, 그냥 곧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일일이 이론 설명하기에는 문제가 좀 많이 어렵네요. 자, 첫 번째 거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1 플러스 x의 8제곱 전개식이 이렇게 좀 돼 있을 때, 8 컨비네이션 제로에서부터 8 컨비네이션 1x, 8 컨비네이션 2x 제곱 거쳐서 8 컨비네이션 8x 8제곱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곳에서 우리가 좀 가볍게 1을 좀 집어넣게 되면 2의 8제곱은 8 컨비네이션 제로에서부터 8 컨비네이션 1 거쳐서 8 컨비네이션 8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질문 던진 거죠. 이게 좀 제로가 이게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8 컨비네이션 1에서부터 8 컨비네이션 2 거쳐서 8 컨비네이션 8까지 계산해 달라. 그런 얘기는 2의 8제곱하면 256이죠. 에서 이 부분들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서 255입니다. 기억은 좀 맞습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니은은 또 뭐죠? 2 컨비네이션 제로, 3 컨비네이션 1.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파스칼 삼각형을 좀 이제 떠올려야 되는 거죠. 앞에 숫자가 차곡차곡 이렇게 좀 커져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드시 이제 파스칼 삼각형의 하키스틱 원리가 되는 거죠. 뒤에 숫자도 점점 커져간다. 이런 얘기는 모양이 이제 이렇게 파스칼 삼각형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모양이 되겠고 타분째 이런 형태가 되죠. 맨 마지막 숫자의 그 다음 칸, 그러니까 8 컨비네이션 6에서 끝났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9 컨비네이션 이렇게 줄어드는 거니까 선택한 숫자가 마지막에 똑같은 거죠. 6 이렇게. 그럼 이제 9 컨비네이션 3에 해당하는 거니까 계산은 9, 8, 7에다가 3, 2 이렇게 좀 나누겠죠. 3, 그 다음에 4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러면 12 곱하기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2, 7이 14해서 이제 84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잘못됐네요. 됐죠? 니은 들어간 것들 싹 더 지우게 되면 뭐 기억입니까? 기억 디귿입니까? 싸움하는 그런 내용. 와, 근데 디귿 이게 뭔가요? 이건 좀 설명드리기가 좀 상당히 곤란한데. 와, 이거 안 되는데. 아이쿠,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거 좀 학교에서 좀 따로 좀 학습을 좀 시켜줬으니까 문제를 낸 거겠죠. 여기 이제 기억 시작할 때 나왔던 이 부분들에서 미분이라는 것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배우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x의 n제곱 이런 부분들을 미분하게 되면 x의 n-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 플러스 x의 7제곱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뭐 상수항 파트 부분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이제 뭐 8 컨비네이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2 곱하기 8 컨비네이션이 x, 다음에는 3 곱하기 8 컨비네이션 3x 제곱 이렇게 쭉 처리해서 맨 마지막에 8 곱하기 8 컨비네이션 8x 7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x에다가 좀 2를 좀 대입을 하게 되면요. 8 곱하기 2에 7제곱 이렇게 처리된 게 이제 8 컨비네이션 1, 2 곱하기 8 컨비네이션 2, 3 곱하기 8 컨비네이션 3, 쭉 이렇게 가서 이제 8 곱하기 8 컨비네이션 8 처리가 되거든요. 이 컨비네이션 앞에 숫자가 지금 여기 1 있고 2 있고 3 있고 이렇게 접혀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곱하기 형태로 좀 되어 있는 이런 특징이 있죠. 요 부분들이 이제 뭐 미분이 좀 관여된 이런 이론들인데, 이게 원래 2학년 교과과정에서는 좀 다루기가 좀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내용인데, 와우, 이 좀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곧바로 좀 계산하라 이렇게 좀 해설할 수는 없는 거니까 좀 이론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렸는데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 결과는요. 8이 또 2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2의 7제곱 곱하기 됐으니까 결과는 2의 10제곱입니다. 라고 또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기억 디귿 3번 답이 되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우. 지금 이항 정리의 이항 계수의 성질들에 대해서 학습을 좀 질문 던지는데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거죠. 뭐 첫 번째 거는 그냥 우리가 공부가 좀 꼼꼼하게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8 컨비네이션 제로 이런 부분들 이것 좀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하키스틱 패턴 두 가지 방향들에서 학습이 되어 있는지 뭐 이것도 뭐 중요한 문제 형태가 되겠고요. 그럼 벌써 문제 몇 개를 좀 하나로 좀 만들어낸 거잖아요. 마지막, 이거는 완전 하이라이트. 미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특징이 된다는 거. 미분법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숫자가 이렇게 좀 곱하기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이제 미분이 되어 있겠고, 뭐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컨비네이션들이 있을 때 이렇게 나누기 하는 이 분모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분모의 숫자가 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커져가는 것은 사실은 뭐 적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라는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그런 이론들인데, 지금 이제 앞에 개수가 커져가는 미분이 관여된 그런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이항계수의 성질들, 가벼운 형태, 1, 2번은 그래도 좀 가벼운 거죠. 근데 디귿 같은 경우는 까탈스러운 거니까 우리가 조금 여러 교재들을 좀 찾아봐서 학습을 좀 그리고 학습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까탈스럽다는 거 거듭 강조하는 거니까 연습장에 메모해가면서 확실하게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연필이 있습니다. 각 색깔을 연필을 적어도 하나씩 포함해서 12개 이하의 연필을 선택하겠습니다. 12개 이상씩 있고 서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좀 선택하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 부분들은 과연 몇 개를 좀 선택하느냐 이런 얘기니까 개수를 뭐 한 개, A개, B개, C개 이렇게 합쳐서 근데 이제 12개 이하군요.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 근데 뭐 적어도 하나씩 또 선택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A 프라임 더하기 이렇게 좀 치환해서 좀 살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이런 부분들이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 부분, 앞쪽 문제에서 좀 설명드렸는데, 3H 해서 이제 뭐 9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이런 부분들을 0, 1, 2 해서부터 9까지 이렇게 전부 다 하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0, 이렇게 1 해서 쭉 해서 3H, 9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컨비네이션을 또 고치면 되죠. 고쳐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3에다가 2 컨비네이션 제로, 그 다음에 3 컨비네이션 1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12에 11 컨비네이션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또 하키스틱 패턴하고 좀 연결돼 가거든요. 이렇게 좀 풀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문자 하나를 좀 더 이용해서 x 더하기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은 9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 좀 이용하면 되죠. 그랬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여기가 이제 뭐 9일 때, 8일 때 쭉 해서 이제 0일 때 이렇게 처리되면 얘 뒤쪽에 있는 결과가 0일 때에서부터 9일 때까지 이렇게 풀어간다. 이런 내용 됐습니까? 그래서 4H9 이렇게 좀 풀어가는 것이 좀 효율적이다. 개수가 많을 때는 이런 풀이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3에 12 컨비네이션 9는 12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12, 11, 10 처리가 되겠고 3, 2 이렇게 처리되니까 약분해서 2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2에 10을 곱하기 했으니까 220입니다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12번도 제법 제가 좀 아이디어 가르쳐 주는 부분들이 좀 학습이 돼 있으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쉽게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 건데 그게 좀 이렇게 학습이 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문장을 읽다 보면 12개 이하 이런 부분도 좀 놓치기 쉽죠. 이런 거 좀 꼼꼼히 잘 읽고 적어도 하나 또 선택한다. 나름 응용된 문제들 일단 보게 되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장 패턴으로 짝거나 같다 처리가 되겠고요. 적어도 하나 부분 이용해서 처리해 주겠고 됐습니까? 짝거나 같다를 해결해가는 아이디어 이렇게 좀 처리된 부분들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걸 좀 이용하면 된다. 됐죠? 그래서 이제 중복조합으로 들어가는 문제. 중복조합 문제 중에서도 그래도 약간 좀 응용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역시 또 연습을 철저하게 좀 잘 하면서 학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동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흰 공 둘, 빨간 공 둘, 검은 공 4개 일렬로 나열할 때 흰 공 이웃하지 않고 빨간 공도 이웃하지 않는다. 나열한 가지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풀이 원리가 풀이 원리는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을 먼저 나열하는 거죠. 상대방 먼저 나열. 이 부분들이 프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 조건이 없는 이제 검은색 공 4개를 먼저 나열하면 되죠. 검은색 공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열해야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흰 공을 좀 나열한다라고 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 간단한 방법은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틈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2개의 틈을 찾아서 흰 공을 이렇게 좀 나열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들죠? 2개 더 추가됐으니까. 그럼 7개의 틈에 빨간 공이 2개를 이렇게 공간을 좀 차지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공간 차지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검은 공이 4개가 나열됐을 때, 흰 공 2개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틈인데, 5개의 틈에서 한 곳을 딱 골라서 이곳에 이렇게 2개가 좀 간격을 좀 더 줘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와, 이때는 이제 지금 어떻게 되냐? 요게 이제 나머지 이제 검은색 공이 이곳에 이제 반드시 들어가면 되죠. 이곳에 이제 딱 집어넣고 그럼 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죠. 한 곳 반드시 들어가 빼고 나면 그리고 이제 6개의 틈에서 하나를 저기 찾아가면 되는 그런 내용. 자, 이 부분을 빠뜨리기가 쉬운 거죠. 아주 이런 꼼꼼하게 좀 학습해야 될 그런 내용이 점검된 것 같습니다. 계산은요, 10 곱하기 그 다음에 7 곱하기 6, 2로 나누면 3 이렇게 처리되겠죠. 3, 7, 21에서 210 이렇게 가지수 구하면 되겠고요. 이쪽에서 5 곱하기 6해서 30 이렇게 가지수 구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40까지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죠.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정처럼 돼 있는데 사실 함정이 아니라 꼼꼼하게 해야 될 항목이긴 한데 어쨌든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항목. 자, 큰 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되어 있으면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인 먼저 나열 검은 공 4개를 이렇게 먼저 나열합니다. 됐습니까? 문제 전부 다 같은 색이니까요. 나열하는 가지수 자체가 한 가지 이렇게 사실 1 곱하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5개의 틈에서 2개의 틈 찾아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7개의 틈에서 찾아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생각. 됐죠? 자, 이제 특수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자. 이런 얘기가 이 문제의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4개의 공이 이렇게 좀 나열되어 있는데, 나열된 이 흰색 공 2개가 이렇게 좀 이웃하게 되는 경우, 그 사이에는 반드시 검은색 공이 이렇게 나열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일단은 2개가 덩어리가 되고 찾아 들어가고 나머지 틈에 또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는 가지수. 요 부분 좀 빠뜨리면은 빠뜨리기 워낙 쉬운 빠뜨리고 풀이하는 경우가 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설명한 부분들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기억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P가 소수일 때 이항 정리 형태군요. 전개식에서 상수항이 24가 되겠습니다. X하고 X분의 1 개수 부분이 똑같은 거니까요. N 컨비네이션 반반 선택하면 되죠. 2분의 N 이렇게 좀 선택되게 되면 되는 그런 항목. 그럼 P의 2분의 N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X의 2분의 N제곱, X분의 1의 2분의 N제곱 보니까 상수항이 당연히 되는 거죠. 이런 부분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좀 전부 다 개수가 되가 이런 모양인데 이게 이제 24가 됩니다. 라고 좀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문자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n이 짝수 계통이 돼야 되니까요. n이 2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컨비네이션이 돼 p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p 이렇게 돼서 24 이렇게 되는 거니까 p 값이 12입니다라고 되는데 p가 소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일이 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러면 n이 4가 되면 4 컨비네이션 2가 되겠고 p제곱 처리가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6p제곱이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p 제곱이 4에다가 p 값이 2 이렇게 들으니까 소수입니다라고 해서 이거는 좀 답이 돼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n은 4고 p가 2 이렇게 들으니까 뭐 8이 답이 되는데 조사는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n이 6 이렇게 되면 6 컨비네이션 3 그러면서 p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죠. 여기 부분이 20 곱하기 p 세제곱인데 24다. 어이쿠 분수가 나오면 이런 건 안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숫자가 커져서 안 되는 그런 항목. 그럼 n이 4일 때 p가 2입니다. 정답 8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지금 x의 계수 부분들이 뭐 지수 파트 부분이 그냥 역수 형태로 똑같은 거라서 그냥 곧바로 2분의 n 이렇게 선택한 거 뭐 어렵지 않죠. 굳이 이런 부분들을 뭐 일반항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상수항 조사한 거니까 됐습니까? 어쨌든 2분의 n 돼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짝수 형태들을 좀 이렇게 조사해서 좀 답을 찾아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게 되면 좀 당황하지 않고 풀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구슬 9개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구슬을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에 넣는 경우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구슬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겠다. 요것만으로 보면 이건 뭐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나왔다 보면 되겠습니다. 각 주머니에는 6개 이하의 구슬을 넣고 조건이 막 붙어 있군요. 빈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주머니에도 넣지 않는 구슬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오호호, 야, 요것도 니은 표현이 좀 아주 독특합니다. 일단은 3개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구슬 개수를 A, B, C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요. 9개의 구슬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주머니에도 들어가지 않는 구슬이 있다는 얘기는 안 들어간 구슬이 뭐 한 개라도 있다 이런 얘기니까 구슬의 총합이 8개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여기 팔 쓰는 부분부터 좀 응용이 되어 있으니까 좀 신경 써서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 그러면 아이디어는 이곳에다 다른 문자를 좀 하나 뭐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없죠? 빈 주머니에 있으니까 의미 아닌 정수까지 됐네요. 의미 아닌 정수까지 다 돼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문자를 좀 하나를 좀 고려해서 x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부분이 8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서 풀이 접근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4h8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6개 이하의 구슬을 넣고 이 부분에 있으니까 요거 또 어떻게 되죠? 빼줘야 되겠죠? 구슬 개수가 좀 8개 이렇게 되면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A에 해당하는 이 값이 8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A일 때, B일 때, C일 때 3에서 좀 빼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7개가 들어가는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7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역시 일단 3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한 개의 구슬을 좀 어디에 들어가느냐, 뭐 이런 싸움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럴 때 뭐, 이곳 해주니까 또 몇 가지다, 3가지다라고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는 이제 뭐, A 값이 8 이런 형태의 계산의 경우 있고, 요거는 뭐, A 값이 뭐, 7일 때 이런 모양 형태. 됐습니까? 문제에서 존재하지 않는 부분들을 좀 빼서 계산해야 될 그런 내용. 자, 계산은요. 12에다가 11 컨비네이션 8. 11 컨비네이션 8은 3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그러면 3에 9 이렇게 되니까 12를 빼주면 되는 거겠죠. 자, 계산은 11, 19, 3, 2로 좀 나눠야 되는데 3, 3은 9, 이렇게 좀 5 이렇게 처리해주겠죠. 15 곱하기 11 해주면은 그럼 뭐 15, 15 이렇게 좀 써가는 거예요. 그럼 165에서 12를 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15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153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이거 뭐 알고 나서 풀면은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신경 써야 될 항목이 많습니다. 그죠? 같은 종류의 구슬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는 경우 뭐 중복조합 좋습니다. 6개 이하 넣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지금 8 이렇게 이제 숫자가 좀 더 크기 때문에 9개를 넣는 거기 때문에 6을 넘어가는 뭐 7, 8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빈 주머니가 있을 수 있다. 이건 뭐 완전 땡큐입니다.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중복조합에 매처합 시켜야 되는데 어느 주머니에도 넣지 않는 구슬이 있다. 안 들어가는 구슬이 하나라도 있는 거죠. 한 개라도.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구슬 9개가 있는데 안 들어가는 구슬이 1개. 그럼 8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는 구슬이 또 뭐 2개, 3개 막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8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요 표현에 또 작거나 같다 이런 표현을 만들어가는 거.
일단은 해서 이제 기초식들 좀 만들어가는 절차 이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또 작거나 같다 이런 모양이라서 제가 좀 이렇게 X 문자 하나 더 써서 아이디어 내서 8 이렇게 처리가는 부분들 이건 뭐 앞쪽 그 부분에서부터 설명드렸으니까 4H8에서 전체가 수됐고요. 이때 이제 문제에서 이제 8개 들어갈 때 7개 들어갈 때 이런 부분들은 이제 6개 이하라고 돼 있으니까 좀 빼기 하는 부분들 좀 신경 써가지고 전체적인 계산을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장 하나하나 허투루 쓰면 안 되겠고 뭐 정확하게 그 주어진 표현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뜻 해석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집합 x, y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y의 함수 중에서 또 조건이죠. 1하고 3은 4가 되겠고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또 3개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몇 개의 문제에 걸쳐서 고3 모의고사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쭉쭉 등장하는데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1, 3이 좀 조건이니까요. 1, 3 좀 묶어놓고 그러면 2, 4, 5, 6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 2, 3, 4, 5 이렇게 처리되는데 1, 3 붙고 그 다음에 2, 4, 5 쓰겠습니다. 1, 3이 1, 3으로 대응되는 이런 경우 뭐 합의점 4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하나 처리하려고요. 그 다음에는 1, 3, 2, 4, 5, 6 처리되는데 2를 좀 먼저 쓰고 1, 3, 4, 5 이렇게 좀 써가겠습니다. 두 숫자가 전부 다 이제 2로 이렇게 대응돼서 2 해서 4 되는 경우 이런 것 좀 알아보려고. 자, 이렇게 좀 대응되는 경우는 뭐 그냥 1, 2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크로스해서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뭐 두 가지 해서 F1, F3이 대응되는 가지수를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치역의 원소가 3개라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 다 되는 것들이 아니라 3컨비네이션 1 해가지고 치역이 되는 원소는 2입니다. 라고 이제 골라가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 나머지 원소 4개의 원소가 대응되어 가야 되는데 대응되는 것들은 당연히 이쪽 부분에서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2를 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전체 대응 가지수 그러니까 3의 4제곱 처리되는데 2 빼고 대응되는 거 2의 4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가 대응 안 되는 경우를 뺐으니까 그럼 이제 2가 반드시 대응되는 가지수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3이니까 6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81, 16 이렇게 좀 빼주면 되죠.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4에 5에다가 65인가요? 65 이렇게 처리되니까 66은 36 해서 390 해서 가지수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1, 3이 전부 다 이제 2로 대응됐으니까 이거 뭐 대응 가지수는 한 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면 치역의 원소가 3개라고 했으니까 2개의 원소가 더 필요한 거니까 4 컨벤션 2에서 이렇게 좀 2개의 원소를 골랐다라고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는 이 원소들이 반드시 1, 3을 좀 포함해서 대응돼야 되는데 요게 좀 쉽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일단 뭐 전체 가지수로 좀 처리해주게 되면은 뭐 3의 4제곱 처리가 되는데 어떤 경우를 빼야 되죠? 전부 2에 대응되고 전부 1에 대응되고 이렇게 이런 경우를 좀 빼야 되죠. 빼기 3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원소 하나에 대응되는 경우 그 다음 또 빼기를 해야 되는데 원소 이렇게 2개에 대응되는 경우가 있죠. 1, 2에 대응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도 뭐죠? 2의 4제곱 빼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1, 2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경우라면 그 다음에 또 1, 2, 3 이렇게 좀 대응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것도 또 2의 4제곱 빼기 이렇게 해서 또 빼야 되겠군요. 근데 1, 3에 대응되는 경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좀 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 잘한데요. 6 곱하기에다가 81에서 3 빼고 여기가 16에 14, 14를 빼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빼야 되는 그런 형태. 그러면은 이게 28에 31이니까 50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럼 이제 뭐 300까지입니다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690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와우. 어떻게 한 방에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좀 잘 설명했는지 모를 정도로 좀 살짝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면요. 이 부분들은 당연히 좀 때문에 이렇게 원소 2개에 대응될 때 하나에 대응될 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요거는 뭐 대응 가지수가 2가지 처리되겠고 뭐 치역의 원소가 3개라고 했으니까 원소 필요한 원소가 하나가 좀 더 있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치역에 필요한 원소가 2개가 있는 거겠고 그다음 좀 대응돼야 되는데 대응될 때 이 부분들이 지금 나머지 원소 4개가 3개의 원소에 대응돼야 되는 거죠. 반드시 2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전체 가지수에서 2가 포함 안 되는 가지수 빼서 이렇게 2가 포함되게 여기 순간 좀 여사건을 좀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센스 있게 잘한 거죠. 자, 두 번째 조건은 좀 더 어렵습니다. 이 2개의 원소가 좀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전체 개수에서 빼는데 이렇게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는 이런 경우 이런 건 뭐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 좀 뺐고요. 그 다음에 두 개 2하고 1 이렇게 좀 대응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 부분부터 이제 부분적인 또 여사건 형태 또. 그 다음에는 2, 3 이렇게 또 대응될 때도 부분적인 여사건 형태로 해서 전체 개수에서 또 하나 각각 2일 때 3일 때 대응되는 부분. 그래서 여기가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좀 쉽지 않은 거죠. 까탈스러운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복습 철저하게 해서 뭐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죠. 조금 까탈스러운 부분들 뭐 설명 다시 듣기 하고 또 다시 듣고 하고 해서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해서 풀이를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까탈스러운 문제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같은 종류의 초콜릿 8개를 3개의 접시에 나눠 담는 경우의 수는 접시의 종류가 같은지 다른지 그리고 접시를 일부만 사용해도 되는지 또는 모두 사용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우수가 좀 까탈스러운 거죠. 자, 같은 종류의 초콜릿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접시에 담을 때 접시를 일부만 사용해도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경우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접시 3개가 있는데요. 서로 다른 접시가 되겠고 그때 이제 초콜릿이 같으니까 일단 그곳에 담겨있는 초콜릿 개수를 이렇게 좀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초콜릿 8개 담으니까 8입니다. 라는 이런 관계식을 만들면 되죠. 자, 일부 접시만 사용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접시 사용하는 접시 뭐 개수가 0돼도 되는 거니까 의미 아닌 정수 이런 개념으로 딱 연결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완벽한 중복조합 이론하고 이제 딱 매치업된 거죠. 중복조합 이론하고 딱 매치업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 그렇게 해서 8개를 구해가는 가지수 이렇게. 그러면 11에 10 컨비네이션 8이니까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 곱하기 9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45가지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중복조합에 깔끔하게 좀 딱 떨어질 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종류의 초콜릿 8개 줬습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접시에 담는데 접시를 모두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퀄 8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때 지금 이제 A, B, C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접시를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한 개라도 담겨야 되는 거니까 자연수 이렇게 좀 돼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라는 부분들을 A 프라임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좀 치환해서 좀 살펴봐야 돼서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이런 형태로 치환해서 사실 뭐 111 접시에다 하나를 좀 담아놓습니다. 이런 뜻하고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5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 살짝 좀 응용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로 다른 3개의 중복 그렇게 해서 5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처리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8에다가 7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7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약분해서. 그러니까 21입니다. 라고 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것도 이제 살짝 응용된 문제가 됐군요. 이번에는 같은 초콜릿 8개를 같은 종류의 접시에 담습니다. 라는 이런 내용. 사실 이 내용은 교과과정으로 따지게 되면 교과과정에서 좀 빠지는 내용인데 사실 뭐 경우세 뭐 교과과정 빠졌다 이런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이렇게 좀 응용 문제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좀 풀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의 초콜릿 구분되지 않아서 여기서는 뭐 개수만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접시 종류가 좀 또 같기 때문에 이곳에는 좀 이제 숫자 역시도 분류만 해주는 부분들이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일단은 8개를 담는데요. 접시를 또 모두 사용이라고 했죠. 6개, 1개 이렇게 접시에 좀 담겠습니다. 이런 얘기.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이런 현상 자체가 되는 거지. 요 일일이 뭐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순서는 어차피 두 접시는 구분이 안 되는 거니까 611 이렇게 담겨져 있는 이런 종류 한 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요 개수를 하나 줄여서 5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다른 접시에 이렇게 가면 되겠죠. 5, 2, 1 이렇게 좀 담겨 있는 또 한 가지. 그 다음에는 뭐 1, 2는 또 자리 바꾸는 건 의미가 없죠. 다 똑같은 이렇게 세 개의 접시가 이렇게 딱 놓여 있는 상황 한 가지 이렇게 좀 보면 되는 이야기. 그러면 3개 줄였으니까 이곳에 3에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그 줄인 부분들을 또 작은 쪽에 해주게 되면 2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현상, 이렇게 돼 있는 현상, 이런 상황 한 가지에서 되겠고요. 마저 하나 줄이면 3에 그 다음에는 6개, 2개 이렇게 처리되겠죠. 하나 줄여서 뭐 2, 3 이렇게 되는 것은 상황 똑같은 거니까. 그럼 마저 또 줄여서 숫자를 또 4로 가게 돼서 이미 이제 가장 큰 개수 유주분 나왔으니까
지금 제가 숫자를 제가 좀 좌측에 크고 오른쪽에 좀 작게 해가면서 이렇게 겹쳐지는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상황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5가지 경우가 좀 나온 거죠. 5가지 경우. 근데 지금은 담는 경우를 모두 나열하시고 돼 있으니까 좌측에 있는 이렇게 써져 있는 이 부분들이 순서상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5가지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3번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이론. 뭐 지난 교과 과정으로서 보게 되면 뭐 자연수 분할 뭐 이렇게 공부한 그런 내용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좀 응용 문제 좀 새로운 것들 좀 공부한다라고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6개의 숫자 0, 0 항상 조심해줘.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락하고요. 4개의 숫자를 뽑아서 4자리 자연수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뭐 조건이 좀 있겠죠. 조건 다음을 만족한다. 4자리 자연수는 5의 배수이다. 5의 배수. 그럼 뭐 나오는 숫자 좀 됐고요. 0은 또 적어도 하나 또 0은 꼭 들어가야 되고요. 아이고 이거 귀찮은 0이 또 들어가네요. 5가 2개 이상 포함되는 경우 5는 서로 이웃하도록 배열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5가 좀 제한 조건이 좀 많은 거죠? 2개 이상 돼요. 그러면 이제 5를 기준으로 좀 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수 구성으로 볼 때 5가 3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0은 또 반드시 하나 포함해야 되니까 0이 좀 나머지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나열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맨 앞에 요건 좀 덩어리를 줘야 되는 거니까 0이 맨 앞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되니까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가 2개 들어갔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2자리가 있는데 0이 2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5에다가 0이 하나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0은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2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0이 2개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는 묶여져야 되는 건데 와우 그렇다고 0을 또 맨 앞에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냥 이대로 그냥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가, 이건 나열되는 모양을 보게 되면 0이 맨 앞에 올 수 없고 2는 또 묶여야 되는 거니까 5가 그냥 맨 앞에 묶여져 있는 경우라면 또 5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0이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5가 뭐 가운데 갈 수도 있겠죠? 가운데 가는 경우도 있겠고, 동그라미가 좀 이렇게 오는 건가요? 그 다음에 0이 오고 5가 또 뒤에 가는 경우 이렇게 좀 크게 좀 3가지 경우로 나눠집니까? 이런 때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네모칸 요 빛이 친 이 구에는 나머지 숫자들은 이제 1, 2, 3, 4가 좀 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일단 가지수 이제 4가지에다가 3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12가지입니다라고 풀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엔 5가 2개 오는 경우는 이제 모두 다 끝난 건가요? 그럼 이제 5가 하나 오는 경우 이때 이제 0이 3개 쓸 수도 있고 0이 2개에 따른 숫자에 0은 또 하나는 꼭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또 큰 틀을 좀 나누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아이고 0이 맨 앞에 올 수 없으니까 그냥 한 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 이렇게 되는데 0은 맨 앞에 올 수 없으니까 맨 앞자리가 0이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 하나에 이렇게 좀 나열되는 경우랑 숫자가 오고 그다음에 5 가서 보자. 아이고 이것도 이제 좀 아이고 이것도 좀 미리 좀 고려해야 되겠군요. 일단 0 2개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0은 무조건 하나 와야 되는 거죠. 5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0 하나 요거 좀 배열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숫자가 앞에 오는 경우 다른 숫자가 앞에 오는 경우 그러면 0, 0, 5를 좀 나열해주면 되는 거죠. 다른 숫자가 좀 맨 앞에 오는 경우 이렇게 좀 둘로 좀 나눠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가지수 좀 꼼꼼하게 또 계산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다른 숫자 하나 선택하는 가지수가 일단 4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 이렇게 0하고 이거 자리 바꾸는 거 2가지 해서 8가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숫자가 앞에 오는 경우는 뭐 5가 와도 되고 0이 와도 되는 거니까 5가 이제 여기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그럼 이제 12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20가지 정도의 가지수가 좀 나오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아이고 이거 뭐 하나 또 더 남아 있었네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이거는 경우는 어쨌든 5가 맨 마지막에 와서 되는 경우도 있겠고 그럼 나머지 두 숫자에다가 0이 하나 있고 5가 맨 마지막에 올 수도 있고 0이 또 맨 마지막에 와서 5의 배수가 될 수도 있고 나머지 숫자가 그러면 이제 5하고 이렇게 좀 나열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0은 맨 앞에 이곳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일단은 좀 4가지면 되겠고요. 여기는 무조건 0이 오면 안 되는 거고 요건 이제 둘이 또 이제 자리 바꾸고
자리 바꿔서 0이 자리 바꾸고 나머지 빈 자리는 그럼 또 네 가지로 채우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0이 맨 마지막에 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구성 살핀 거죠. 그럼 요 숫자 자체는 그럼 어떻게 되죠? 5가 이제 자리 배치하는 것을 좀 하면 되죠. 세 가지 해주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른 숫자들 오는 거니까 4, 4, 16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예요. 4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뭐.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는 4, 4, 16에다가 16 곱하기 2, 3 더하기 4니까 16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5, 6, 30에다가 오히려 그 80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해서 이제 80까지입니다. 라고 또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습니까? 5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5가 하나인 경우도 있겠는데, 이 5가 하나인 경우랑 없는 경우는 그냥 합쳐도 되는 건데, 안타까워라. 자, 그런데 이것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0을 꼭 들어가야 되는데, 0이 3개가 있는 경우, 0이 2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0이 하나 있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누면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은 그냥 뭐 여기는 가질 수가 없으면 네 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0이 뭐 어차피 맨 앞에 오면 안 되는 거였고 0은 뒤에 이제 맨 하나 고정시켜야 되겠고 그러면 여기만 좀 자릿수를 바꿔갈 수 있는 건가요? 둘이 좀 자리 바꿔가는 거고 됐죠? 숫자 선택이면 4제곱에다가 둘이 자리 바꾸는 거에서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0이 하나인 경우에는 0이 무조건 맨 앞에 오는 거니까 세팅됐으니까 4의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64에다가 여기가 그럼 얼마죠? 16에 32에다가 그 다음에 4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이게 그럼 얼마인가요? 36 처리되니까 이게 뭐 100까지가 되는 거예요? 100 이렇게 처리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00에다가 또 100 이렇게 처리되니까 여기만 당장 눈에 200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가 얼마가 됐습니까? 여기가 10이 하나, 둘, 셋,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15 이렇게 가지수를 구해갈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와, 맞게 했나요? 상당히 까탈스럽습니다. 그죠? 뭐 이게 대단한 내용은 아닌데 그 주어진 조건을 뭐 충족시켜서 풀어가는 것들이 꼼꼼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리고 뭐 규칙적이지 않으면 상당히 좀 빠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해야 되겠죠. 5가 2개 이상 포함되는 경우는 5는 또 이웃해야 된다. 이런 조건 때문에 제가 지금 5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5의 배수 0은 꼭 하나 포함되어야 된다. 고려하는 거죠. 5가 3개일 때, 5가 2개일 때, 5가 하나일 때, 5가 없을 때. 5는 저 반드시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5를 기준으로 해서 좀 봤고요. 0은 또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쓰고 그러면 이런 건 한 가지. 여긴 좀 쉬웠고 5가 2개인 경우, 5가 또 하나인 경우 좀 나눴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가지수 하나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자 이쪽에 다른 숫자랑 가지수 일단 네 가지가 돼 있고요. 그 숫자 부분들이 이제 근데 5가 또 이렇게 좀 둘이 뭉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숫자가 그렇다고 또 뭐 5의 배수니까 끝자리는 0 아니면 또 5가 와야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숫자 부분들이 이쪽에 있을 때, 맨 앞에 있을 때 이렇게 좀 나눠진 거죠. 해서 이제 세 가지에서 처리해간 부분들 좀 그럴싸하게 된 것 같고요. 5가 하나인 경우에는 동그라미가 3개인 경우, 2개인 경우, 또 하나인 경우 이렇게 좀 나눴고요. 이때는 뭐 가지수는 한 가지니까 이건 좀 편하게 좀 처리가 되겠는데 자 2개인 경우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게 좀 이제 어려운 거죠. 새로운 숫자가 하나, 일단은 뭐 4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숫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뭐, 일단 맨 앞에, 이제 그 숫자가 어디 있을 수 있다. 이 숫자가 이제 5가 맨 앞에 오거나, 0이 좀 2개니까요. 0이 2개니까 맨 앞에 오거나, 이 숫자가 맨 앞에 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0이 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배치할 때, 0하고 이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 배치가 되겠고, 이때는 뭐, 배치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 5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져 가는 거죠. 어떤 게 어떻게 가는 거니까 세 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처리된 내용 됐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 자, 그 다음에는 5도 하나, 0도 하나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양. 이럴 때는 좀 뭐 거꾸로 좀 생각하면 되죠. 맨 뒷자리에 이제 뭐 5이 배로서 0이 올 때, 5 올 때, 0이 올 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일단은 뭐 숫자 두 개를 써야 되니까 4제곱 처리해주면 됐고 이 둘의 위치 관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됐고 이 위치 관계가 이제 5 위치 관계 이렇게 좀 세 군데가 돼 있으니까 세 군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 그러면 16 곱하기 이렇게 합쳐서 5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100이었던 거 잘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5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나머지 숫자가 이제 한 가지 5가 3개니까요. 뭐 그다음 이제 숫자 2개, 숫자 3개, 뭐 4 곱하기 4제곱에 4제곱, 세제곱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 있고 0은 무조건 뒤에 하나가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요건 뭐 이렇게 가지수 한 가지니까 끝. 요건 이제 자릿수 둘 바꿀 수 있고요. 됐습니까? 여기는 뭐 그냥 나열 가지수를 해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 거니까 해결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64, 16에 32, 36에 40 이렇게 100 이렇게 되는 거 맞죠? 해서 전체 가지수 맞게 계산된 거 됐습니까? 200에다가 12, 13, 14, 15 이렇게 처리된 내용이니까 뭐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봐도 만만치 않은 내용이니까 뭐 철저하게 좀 여러분들도 연습장에서 메모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집합 X에 대하여 A 집합이 B 집합 포함되고 B는 또 X에 포함되고 두 집합 A, B를 만드는 방법의 수를 풀이 과정과 답을 서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A 집합, B 집합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죠. A 집합 원소가 뭐 가령 뭐 공집합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원소 개수가 4 컨벤션 제로 해주면 되겠죠. 원소가 좀 없으면 이렇게 처리되면 어떻게 겠습니까? B 집합은 4개의 원소를 모두 가지고 만들면 되니까 부분식 개수 2의 4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원소가 하나라면 즉 A 집합에 이렇게 원소가 하나 있게 되면 B 집합은 그 원소를 포함한 원소 부분 집합이겠으니까 2의 세제곱 처리가 되겠죠. 4 컨벤션이 원소가 2개라면 그 2개의 원소 반드시 가지고 있고 나머지 원소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들면 때가 2의 제곱 4 컨벤션 3 2의 1제곱 4 컨벤션 4 이렇게 되면 뭐 2의 0제곱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뭐 이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니까 되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좀 더하기 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들은 뭐죠? 1 더하기 2의 대제곱 이런 걸 좀 전개하는 거죠. 됐습니까? 4 컨비네이션 제로 2를 좀 0번 선택하면 2를 4번 선택한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거는 여기를 또 한 번 선택하면은 여기가 좀 뒤에가 2가 세제곱 선택되는 거. 그런 내용이니까 자연스럽게 공식으로 매치업되죠. 3의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81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일일이 이렇게 좀 조사해서 간 부분들 이건 전체 합이 이렇게 이항 정리의 전개식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떠올려서 풀어달라라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논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1인 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n개의 부채꼴로 나눕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부채꼴의 넓이는 12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중에 하나입니다. 부채꼴의 넓이가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반지름이 1인 원이었으니까 2분의 1 세타 된 부분들이 12분의 파이가 된다면 세타는 6분의 파이 된 거고요. 2분의 1 세타 부분들이 6분의 파이라면은 세타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합치면은 2분의 파인데 이웃한 두 부채꼴의 넓이의 합은 모두 4분의 파이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와우.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가서 보죠. 12분의 파이하고 6분의 파이가 됐으니까 이걸 합치면은 12분의 2의 3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이게 둘이 그러니까 맨날 서로 이웃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군요. 중심각이 이렇게 된다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네 조각을 딱 나누고 다시 좀 쪼개고 되죠? 다시 또 이것도 좀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가면 될까? 이제 바보같이 이렇게 좀 쪼개서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중심각이 6분의 파인 거 그다음에 3분의 파인 거, 6분의 파인 거, 3분의 파인 거 서로 이제 이웃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이제 교대로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항상 이웃한 거 두 개를 좀 합쳐가게 되면은 뭐 90도 형태가 되는 거니까 4분의 파이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군요. 가나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면 이런 도형 모양을 좀 생각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n개의 부채꼴 근데 부채꼴은 뭐 8개가 되겠고요. 8가지 색을 한 개씩 각각 한 개씩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맨 처음에 하나를 좀 칠할 때 칠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큰 부채꼴입니까? 아니면 작은 부채꼴입니까? 이렇게 구별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하나가서 이렇게 좀 칠해가면서 이제 기준이 또 쫙 잡히게 되게 되면 나머지 7개 부분들은 뭐 7가지 색을 칠해가니까 7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딱 계산해서 나오는데 2 곱하기 x 팩토리얼 이렇게 됐을 때 x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값을 결정해놓은 걸 서술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요? 고쳐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x는 얼마? 7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건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주어진 상황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좀 잘 판단하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자, 20번 어쨌든 좀 정확하게 잘 생각 풀이를 좀 해서 원순위 문제들을 정확하게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설명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잘 됐으면 좋겠고 앞쪽에 뭐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 형태들이 고3 모의고사에서 범직한 그런 문제들이 제법 많이 보였었는데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동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